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기비입니다. 자, 오늘의 비트코인 소식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화제가 되는 부분은 역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인데 지금 계속해서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날아온 포탄의 국경 초소가 파괴됐다 이렇게 얘기했고 우크라이나는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러시아의 국경 수비대 시설에 포탄 두 발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러시아가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정보정책장관은 지난 주말에만 10건의 허위 정보를 밝혀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은 어떠한 공격도 계획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 친러시아 분리주의 지도자들에 의해 대규모 피난이 이루어졌다는 것 역시 거짓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러시아 당국이 이렇게 계속해서 대규모 피난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6만여 명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러시아로 넘어왔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거의 뭐 20만에 달하는 러시아 군대가 계속 뭐 주둔해 있고 이런 국경을 침범한다 아니면은 포탄을 발사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암호화폐를 비롯한 자산시장에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좀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전쟁과 관련된 것들이 특히 유럽 지역에서 벌어지게 된다면 정말 좀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탈릭 부테린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어 마켓은 환영한다. 그리고 프로젝트 옥석을 가리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비탈릭 부테린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이더리움의 창립자입니다. 이분께서 예전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가격이 너무 비싼 것은 좋지 않다. 혹은 이더리움 가격이 거품이 좀 껴있다. 이런 어떤 취지의 발언을 많이 했는데 작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더리움 가격이 높다는 것은 또 프로젝트가 또 우수하다. 그리고 그것도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발언을 좀 고친 적이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락장이 오게 되니까 좀 좋은 프로젝트를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동일한 부분이고 결국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블록체인들은 결국에는 이 기술력이 뛰어난 그리고 유틸리티성이 뛰어난 이 프로젝트들이 살아남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 후오비 창립자십니다. 이분께서 성함이 두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4년 말까지 비트코인 강세장을 좀 보기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예전부터 이 코인을 했던 분들은 4년 반감기 사이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특히 이제 2016년, 2020년, 2024년 요 세 가지가 이렇게 4년마다 사이클이 찾아오는데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것은 사실상 지금 이렇게 거의 많은 양의 거의 대부분의 비트코인이 채굴이 된 상황에서 어, 반감기가 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예전부터 좀 중요하게 시장에 참여했던 분들은 아니다 그래도 이 4년 반감기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신 분도 있지만 이번에도 공교롭게 제 생각에는 이 말이 맞을 것 같다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2022년입니다. 벌써 2022년인데 벌써 이제 암호화폐를 비롯한 모든 자산 시장에 큰 이, 충격을 주고 있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의 시대가 도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연준의 긴축 사이클이 2년인 점을 감안을 했을 때 2024년까지는 좀 약세장이 지속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약세장인데 이거 뭐하러 하냐? 공부할 필요가 있냐? 뉴스 볼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바로 지금 이런 때 좀 숨겨진 프로젝트, 좋은 프로젝트를 찾아내야지만이 2024년 때 반드시 2024년이란 건 아니고 당장 6개월 뒤일 수도 있고 3개월 뒤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불장이 오는 게.
하지만 이런 식의 준비를 미리 하고 연구를 해놓는 사람만이 100배, 1000배, 10,00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미리 이 공부가 잘 된 사람은 뭐 솔라나, 루나 이런 프로젝트들의 우수성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했을 거고 거기다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부터 넥스 솔라나가 뭐냐, 넥스 루나가 뭐냐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전문 애널리스트 알리 마르티네즈가 트위터를 통해서 밝힌 이 분석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휴먼 흐름, 즉 인간 지표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비슷한 말이지만 약간 다릅니다. 이것이 지난 1월에 250K 아래로 떨어졌고 현재는 228K 수준이다. 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아니라 휴먼 가격, Entity Adjusted Dormancy Flow라는 거라고 합니다. 이 지표가 250K를 하회한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매수 적기라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보시게 되면 굉장히 밑으로 많이 내려가 있죠. 이럴 때 언제다? 비트코인을 사기 적절한 때다. 그렇다란 얘기입니다. 자, 이게 비트코인 차트를 대입을 하지 마시고 이 노란 선을 보시면서 적기다 아니다를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좀 요약을 하게 되면 지금 휴면 흐름 지표 이거는 제가 잘못 파악을 했네요. 휴머니 아니고 휴면이었네요. 비트코인의 어떤 시가총액과 연간 휴면 기간을 유지한 평균 일수를 나눈 값이네요. 그래서 달러와 가치로 표시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내려가 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온체인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너무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양이 매우 적다. 그리고 역사상 매우 적다. 혹은 뭐 2019년의 어떤 패턴과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 것이다. 아니면은 이러한 지표가 매수 적기다. 이런 걸 나타내는 거는 맞긴 합니다. 맞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이제 어떤 물건을 원하고 있고 그 물건이 부족하다면 이제 당연히 그 수요가 많고 공급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맞지만 모든 사람이 그걸 딱히 원하지 않는데 그냥 공급만 부족하다라고 해서 가격이 올라갈 여지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는 그냥 이런 누군가 전문가가 이런 거를 뭐 만들어서 열심히 연구해서 나왔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내가 이해될 때까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베트남의 어떤 주식 암호화폐에 관한 관심이 100% 이상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구글 데이터가 밝혔는데요. 특히 이제 베트남 그리고 태국 이쪽 필리핀 이쪽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사실 블록체인 게임 프로젝트들 그리고 NFT 프로젝트들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나왔고 선방을 했습니다. 엑스인피니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뭐 코인 98이라든지 뭐 크리스탈 KNC 프로젝트 다들 아시겠지만 카이버 네트워크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많은 이 게임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왔고 흥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도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고 연구와 투자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우리 흔히 얘기했던 좀 개발 도상국들도 이 암호화폐의 어떤 흐름이 오면서 그런 것들에 준비가 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스스로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뭐냐? 이 동남아 쪽에서 하고 있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꽤 많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근거는 뭐다? 지금 나오는 것처럼
내수,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런 동남아 국가에 계시는 일반 국민들 분들께서 충분히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그런 것들에 친화적이고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아들일수록 그런 쪽에서 프로젝트들이 우수한 프로젝트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런 것들을 흡수할 시장 여력이 많이 갖추어진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카르다노가 이더리움을 제치고 개발자들이 가장 활성화된 프로젝트 중 하나로 꼽혔다라고 합니다. 카르다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2021년 초반에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나서 2021년 한 해 내내 거의 하락세를 보여줬던 암호화폐 프로젝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성장을 보여줬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카르다노의 생태계에 대한 믿음이 엄청나게 확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의 광신도처럼 확신하는 사람이 많은데 특히 유럽 쪽에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역시 개발진 분들도 이런 찰스 호스킨스의 어떤 철학과 카르다노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많이 열광하고 그쪽에서 참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카르다노 생태계가 좋다 한번 투자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프로젝트의 진행도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긴 합니다. 카르다노의 단점 그리고 찰스 호스킨스의 단점은 철학이 너무 멋있고 프로젝트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너무 좋지만 그 개발 속도와 프로젝트의 어떤 추진력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아왔죠.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 아발란체 이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치고 올라왔던 것이고 하지만 특히 NFT 쪽에서 CNFT 프로젝트가 굉장히 우수한 것들이 많고 그런 쪽에서 좀 활발하게 정제된 형태로 출범을 한다면 잘 한다면 카르다노가 다시 한번 이 상승장에서 주목받는 시간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인데요. 라인 프렌즈가 IPX로 새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사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지식 재산권 IP 그리고 NFT 쪽에 그리고 메타버스 쪽의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라인 코인 특히 작년에 링크 코인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많이 가격 역시 펌핑이 왔지만 2021년 말부터 라인 링크 코인들이 보여줬던 행보가 좀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라인과 관련된 결제 그리고 NFT 프로젝트들의 연계 그리고 글로벌 마켓으로의 진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근본 자체가 가장 성공한 마켓인 일본 시장에서 좀 많은 규제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펼칠 어떤 기반 자체가 좀 많이 부족했다라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라인 프렌즈가 조금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라인에 있는 어떤 그 연계성 뿐만이 아니고 NFT와 메타버스를 조금 더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좀 더 홍보하고 좀 발전할 수 있는 형태로 나아간 것이 옳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변경한 것처럼 이쪽도 좀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은 전하고요. 또 내일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